평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건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각 자료의 값을 다듬어서 크고 작음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고르게 한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균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연, 준수, 성호, 미래 이때 각 자료의 값을 다듬는다. 여기 나연이 거 2개만큼을 준수 쪽에다가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크고 작음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고르게 표현이 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고르게 한 값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각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 자료의 수로 나눈 값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 평균은 자료의 수분의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연이네 모듬의 제기차기 기록의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자료의 수 하나, 둘, 셋, 4명이죠. 4분의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 8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6, 4분의 24니까 이럴 때 평균은 6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을 알아보았어요. 그렇담 시운의 모듬이 투호에 넣은 화살수를 나타낸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넣은 화살수를 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그러면 넣은 화살의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7로 정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가장 작은 수인 3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수들을 고르게 한 값을 바로 한 학생이 넣은 화살수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자, 봅시다. 각 학생이 넣은 화살수 3, 5, 6, 4, 7 중 가장 큰 수인 7로 정한다? 아니고 각 학생이 넣은 화살수 3, 5, 6, 4, 7 중 가장 작은 수인 3으로 정한다? 아닙니다. 각 학생이 넣은 화살수 3, 5, 6, 4, 7을 고르게 하면 이걸 고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6에서 1만큼은 4한테 주세요. 그럼 얘네들이 5, 5, 5. 7한테서 2만큼을 3한테 주면 이것도 역시 5, 5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모두 5, 5, 5, 5, 5가 됩니다. 그러니 이럴 때 5로 정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평균, 예를 들어 볼링핀 쓰러뜨리기 기록의 평균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을 때 볼링핀 쓰러뜨리기 기록, 어떻게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 1은요. 평균을 4개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를 짝짓고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을 4개로 예상했으니까 3과 5, 4와 4 이렇게 두 수씩 짝을 지어보세요. 그랬더니 5한테서 1만큼을 가져와 3한테 주면 둘 다 4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게 했을 때 기록의 평균이 4개구나. 또 다른 방법은 평균은 자료의 수분의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4분의 16으로 4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답니다. 예상한 평균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표를 옮겨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에서 요 한 개만큼을 1의 쪽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이럴 때 평균이 4개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민지대학교의 지난주 결석생 수를 나타낸 표예요. 물음에 답하세요. 요일별 결석생 수, 월요일 3명, 화요일 6명, 수요일 9명, 목요일 7명, 금요일 5명.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하고 자료의 수로 나누어 결석생 수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요. 3, 6, 9, 7, 5 그리고 이것을 자료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니까 5로 나누자. 그러면 5분의 이거 다 더해 볼까요? 3, 6, 9 더하면 18 거기에다가 7과 5를 더하면 30 5분의 30이니까 6명 이렇게 결석생 수의 평균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을 이해하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두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평균 세 번째 내용으로 평균 이용하기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
5반에 지금 학생 수를 모릅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 주어진 조건을 확인합니다. 반별 학생 수의 평균이 23명일 때 5반 학생 수를 구하자. 그러면 평균과 반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전체 학생 수를 5반이니까 5로 나눴을 때 평균이 23명이죠. 따라서 전체 학생 수는 평균 학생 수에다 반수를 곱하여 115명. 5반의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에서 5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의 학생 수를 빼주면 되겠네요. 115에서 나머지 4반 학생 수의 합을 뺐더니 22명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을 이용하여서 모르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은 자료값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자료값의 합을 구하려면 평균과 자료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평균을 이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은순의 모듬이 지난주에 읽은 책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한 사람이 읽은 책이 평균 6권이라면 은수가 읽은 책은 몇 권일까요? 평균이 6권, 은수가 읽은 책의 수를 모릅니다. 그렇담 지난주에 읽은 책의 수가 모두 몇 권일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평균에다가 자료의 수,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5를 곱해서 30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수가 읽은 책의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는 30에서 9, 4, 5, 6을 더한 것을 빼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더하면 15에다 9를 더해 24네요. 두세 차는 6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은수가 읽은 책은 6권이더라. 평균을 이용해 모르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이 일어날 가능성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 이것을 말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정도는 말로 표현했을 때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일 것 같다, 확실하다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생각해 볼게요. 내일 아침에 서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아니죠.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뜨니까 따라서 그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올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것 같다.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아닐 것 같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따라서 반반이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우산을 쓸 것이다. 우산을 쓰겠죠. 비가 오니까. 물론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가능성이 확실하진 않지만 매우 높다. 그래서 일 것 같다.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그 가능성을 말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앞으로 중학생이 되면 확률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확률 개념의 기초가 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 이건 초등학교에서 다룬답니다. 확률은 동일한 원인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는 비율을 뜻해요.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5번의 타석에서 2번 안타를 쳤다면 이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은 5분의 2. 이와 같은 것을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학교에서 더 자세히 배우는 개념이므로 우리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두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볼게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알맞게 표현한 곳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주사위 눈의 수는 홀수일 것입니다. 주사위 눈의 수는 1, 2, 3, 4, 5, 6, 6개. 그 중에 홀수는 1, 3, 5, 3개. 딱 반이죠. 따라서 반반이다. 12월 달력 뒤에는 13월 달력이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왜? 반드시 1월이 올 거니까. 내일은 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결석한 학생보다 많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등교한 학생이 결석한 학생보다 많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럴 것 같다, 일 것 같다. 1월 1일에 일주일 뒤는 1월 8일일 것입니다. 확실하다. 일주일은 7일이고 7일마다 같은 요일이 반복되니까. 동전을 10번 던지면 모두 숫자면이 나올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이 낮죠. 따라서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일이 일어날 가능성 두 번째 내용으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 0, 반반이다 2분의 1, 확실하다 1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면 모든 가능성은 0과 1 사이에 있어요.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의 가능성은 1,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0으로 표현해주면 된답니다. 그렇담, 승훈이네 모둠이 회전판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 회전판을 돌릴 때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을 수직선의 화살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전체가 다 노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멈춰도 항상 노란색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수 1로 나타냅니다. 화살표로 이와 같이 표현해 주세요. 이처럼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